예, 8번째 시간 권리의 변동 들어가겠습니다. 권리의 변동의 모습에는 첫 번째, 권리의 취득이 있겠고, 두 번째, 권리의 변경이 있으며, 세 번째, 권리의 상실이 있겠죠. 권리의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는데요. 원시 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건물의 신축, 취득 시효, 선의 취득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승계 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자는 그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이상의 것을 취득하지는 못하는 것이겠죠. 권리의 변경은 권리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주체, 내용, 작용 등의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리의 상실이란 소유권 상실과 같은 절대적 소멸과 소유권 이전과 같은 상대적 소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법률 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행위란 뭘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는 봤지만 막상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그래서 비교 개념인 법률의 규정을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행위라는 것은 무언가 동적인 느낌이 들고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정적인 느낌이 들죠. 법률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되겠고, 그러한 법률 행위에는 매매, 임대차, 혼인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의 규정은 법률 행위 이외에 법이 정한 것인데요. 줄여서 법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법률의 규정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잃게 되는 것이죠. 소멸시효, 취득시효,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이 이러한 법률의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 행위라고 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률 행위의 해석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의 해석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의 해석의 방법에는 첫 번째, 자연적 해석이 있고, 두 번째, 규범적 해석과 세 번째, 보충적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 해석이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표시 행위의 문자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실제 의사, 즉 진의를 밝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A와 B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함에 있어 A와 B 두 사람 모두 X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죠.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이 두 사람 모두 착오를 일으켜 Y 토지를 매매한다고 표시를 한 것이죠. 이때 우리 판례는 X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판결을 하였죠. 이것이 문자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의사를 반영한 자연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규범적 해석이란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시각에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판례는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장에게 6년간 사장으로서의 임금을 주는 것에 관해 그 계약서 말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문헌을 기재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그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그것을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중간에
보수를 중단한 경우에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를 한 사례가 있죠. 다음 세 번째, 보충적 해석이란 법률 행위의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통해 보충하는 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법률 행위의 내용에서 강행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임의 규정이란 사회 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하고, 반대로 사회 질서에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겠죠. 이러한 강행 규정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므로 법률 행위의 목적이 적법하다는 것은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강행 규정에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강행 규정 위반의 효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강행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 행위는 확정적,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당사자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 판례는 대리인이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 표현 대리를 적용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 위반의 효과 두 번째, 부당이득이 있는데요.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하였다면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때에도 그것이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방해급부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판시를 하였죠. 다음 반사회적 법률행위 보겠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문의 의의를 풀어서 살펴보면 법률 행위를 규제할 강행 규정이 없더라도 그것이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위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요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객관적 요건으로 법률 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 행위에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판시를 하여 반드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거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된다 라고 판시를 하였죠. 그렇다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주관적 요건은 당사자가 법률 행위가 사회 질서에 위반한다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그 점을 판단할 만한 기초사정의 존재는 인식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주관적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행위가 위 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유형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 기타 가족관계에 반하는 행위를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윤락행위, 알선 등과 같은 행위와 첩계약과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락행위, 알선 등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고 있고 첩계약 역시도 일부 일처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보아 처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효로 본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만 불륜 관계를 단절하면서 장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의미의 금원 지급 약정은 공소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음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유형으로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먼저 법률행위 자체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가 있고 대가와의 결합에 의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행위 자체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로서 우리 판례는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참고인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급부약정은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이다 라고 판시를 하였죠. 다음 두 번째, 대가와의 결합에 의하여 정의관념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 판례는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 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라고 판시를 하였죠. 세 번째, 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 판례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고 판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다음 유형,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배우자의 한쪽이 다른 쪽에 교부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으로 도박 등 사행행위가 있을 수가 있겠죠. 도박 등 사행행위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판시를 하였는데요. 다만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아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에 대하여 무효가 아니다 라고 보았죠. 다음 유형으로 법률 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를 하였는데요. 이 판례는 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사범으로 조사를 받던 도중에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산을 헌납하라는 강요에 의하여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과 관련하여 훗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유족들이 위와 같은 서명 행위는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당시 김재규 씨가 외포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무효이다 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우리 판례는 그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를 하여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판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 나머지 부분과 불법 원인급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